사실 미국 주식 시장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당선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내기를 한번 저희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번 날릴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이제 업무하는데 좀 피곤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이러한 사실 트럼프와 같은 어떤 특이한 대통령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곧 다가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이 국내외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11월 초니까. 현지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다, 네. 더 우세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판세를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판세는 뭐 뉴스 보도를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 측면에서 지금 뭐 많게는 한 13포인트,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내외에서 사실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때는 거의 뭐 9월 초만 해도 거의 초접점 양상이었는데 이게 TV 토론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당선 확률 자체의 갭 자체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지지율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2016년에도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에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원 확보수에서 이제 지면서 이제 대선에 졌는데 지금 각 주의 대의원 이제 확보수를 보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거의 이제 당선권이 270 과반석이 270이거든요. 그러니까 270석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그래서 경합주라는 부분에서 결국 어떻게 판세가 이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당선이 되고 안 되는 하는 부분인데 경합주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다고 좀 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저번에도 결국은 뭐 힐러리가 그쵸. 네네네네 그렇다고 하다가 결국은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샤이 트럼프가 네. 아직도 많다는 얘기들이 네. 많고 네. 혹시 한번 내기를 한번 저희가 11월 초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바이든 뭐 누가 좋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번 날릴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상당히 이제 업무하는데 좀 피로하면서 이제 그런 피로감을 좀 가시기 위해서도 좀 바이든 후보가 좀 당선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 예, 우리나라에 예, 많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게 더 좋을지 누가 뭐 어떤 게 더 이득일지를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뭐 글쎄 뭐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는 잘 분명하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 미국 주식 시장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조금 미국 주식시장이 유리하게 보는 이유 자체는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친우호적인 어떤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뭐 지금 경기부양책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자기가 재선이 되면 경기부양책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소위 감세 정책, 특히 이제 급여세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감세 정책을 사실은 좀 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그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환호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이렇게 뭐 민감한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설사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바이든도 결국 경기 부양책을 세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사실은 공약을 했습니다. 한 4년간 한 2조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금 미국 증시가 내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사 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증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 증시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양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불확실성이라는 게 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예,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예, 그 어떤 단기적으로는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약간 과거 예.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예. 대선 이벤트가 있을 때 예. 그 전후로 해서 혹시 뭐 큰 조정이 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실은 뭐 과거에 이러한 사실 트럼프와 같은 어떤 특이한 대통령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1월 달에 불확실성에 사실은 시장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이제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도 뭐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10월 달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제 선거 판세를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뭐 선거를 포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불복도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이제 대선 이후인 상황이고 네. 대선 이전에는 일단 뭔가 또 판세를 이제 뒤집기 위해는 어떤 옥토버 서프라이즈 또는 옥토버 쇼크를 사실은 만들 수 있는 부분 자체의 시장이 계속 조금 이제 불안하다.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뭐 경기부양책 합의 나 안 하겠다라고 네. 이제 뭐 뒤로 나빠지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해프닝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그 뜻밖의 어떠한 사항들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부양책이 어쨌든 그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오히려 어떤 대선 누가 되든 뭐 이런 것보다 부양책이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네, 될지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다가 퇴원해서 예.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양책 협상 뭐 중단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예.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네. 꺾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양책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뭐 제가 뭐 확신은 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결국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이 뭐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 뭐 알게 모르게 사실은 많이 재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양 없이는 사실은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뭐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양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이제 부양책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할 텐데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경기 부양책과 바이든이 하는 경기 부양책 내용은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뭐 예를 들자고 하면 그 엑슨 모빌이라고 한때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을 최근 이제 넘어선 기업이 뭐냐면 플로리다의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그 풍력 업체가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의 한 에너지 업체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넘어섰냐? 지금 바이든 후보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이죠. 이러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어떤 기대감, 또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주식들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느냐 또는 바이든 들어오면서 어떠한 그 부양책과 재정 정책을 취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뭐 수혜는 받는 건 분명한데 어떠한 업종, 어떠한 기업이 수혜를 받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예. 어떤 이 대선 이벤트, 미국 대선 이벤트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변동성들을 예, 예. 기회로 잘 삼으면 예. 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모든 자산시장에 가장 그 상승 탄력이 됐었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베이스를 깔고 가는 상황들이다가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산업적으로 많은 우리가 뭐 4차 혁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많은 그 산업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사실은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가도 뭐 대표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넥스트에라 이러한 것들도 또 최근에 보면 줌 주가 자체가
제가 이렇게 봅니다. 7대 전 세계 7대 항공사 시가총액보다 크더라고요. 또 대선에 사실은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사실 대선 이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백신의 출시를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백신이 출시가 된다. 그것이 뭐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백신이 출시된다는 얘기 자체는 전 세계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의미로 이제 정상화 길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채권 시장보다는 당연히 주식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만약 어떤 변동성이 일어났을 경우 만약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년도 어떤 주식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미국 대선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선거 이전까지는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경기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는 미국 대선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